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윤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하천대유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인출되어졌다고 하는 소식하고요. 경찰이 5개월간 조사를 뭉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선 관련된 사건이기도 한데, 이 소식을 왜 전하냐면은 간단합니다. 부동산하고 관련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 5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이 거의 범죄자 취급 당하고 있었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가족 이렇게 다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세금도 많이 때리고 하니까 취득하면 세금 때리고 처분해도 세금 왕창 때리고 공산주의냐면은 저는 이번에 그 세금 개편을 보면 저는 그냥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의 재산을 법으로 또 이런 걸로 해서 강탈해 가면 그냥 강탈해 가면 그래서 그 강탈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강탈은 해 가진 않아. 근데 너의 자산의 이익금의 70%를 세금으로 뜯어가겠다. 그러면 그냥 강탈해 가나, 큰 차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자식은 공산주의 새끼 같은데, 이렇게 공산주의자 같은데, 공산주의 놈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이거죠. 일부는 그래도 23% 띄워줬으니까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냐? 서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세금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것은 생각의 자유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그 밑에 관리하는 고위직 정치인들을 싸그리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겠죠. 자, 여기에 지금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여권 대선 후보의 유력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해서 수천억을 삥땅 쳤다 이거예요. 삥땅 쳤다. 그래 놓고 그 삥땅 친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게 대장동입니다. 성남시 바로 판교 옆 분당 옆인데 여기서 개발 사업에서 서울까지 여기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한 3, 4, 50분 정도 되질 것 같아요. 차량으로. 지하철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돈을 왕창 뜯어서 삥땅 쳤겠다 이거예요. 1조 원 넘게 돈을 벌었고요. 여기서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성남에다 집어넣기 하고 절반 정도는 여기 하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회사를 차려서 돈을 삥땅 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건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수십 건들이 되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 야당 다 연결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판검사 또 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부정비리가 완별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대장동 대장 신도시 개발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돈을 이렇게 빼먹다 보니까 또 기반 시설을 똑바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여기에 이제 스탠 바이 스탠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현 지주들은 원래 여기가 LH가 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LH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봐보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일까요? 그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LH를 협박을 해서 국민의힘 한나라당들이 여기서 해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요것을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한 거죠. 근데 요것을 이제 공공개발로 이렇게 한 거죠. 성남시에서.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성남에서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땅을 쉽게 뺏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공공개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기존 주주들이 싼 값에 땅을 뺏겠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공공개발로 하지 않고 민영개발로 처음부터 하면은 민영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로 땅을 뺏어올 수가 요건이 굉장히 좀 힘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에 현재 기존의 과거의 지주들이 싼 헐값에 땅을 뺏겠다는 거다고, 또 여기가 기존에 여기 해먹다 보니까 뭐 성남의 뜰과 그다음에 뭐 화천대유가 해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기반 시설을 또 개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개판으로 해놓고 요걸 샀다라는 게 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불만,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은 불만. 물론 여기서 땅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투자하고 팔고 빠져나간 사람은 어쨌든 돈 벌어서 끝인데, 여기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인 거죠. 요게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이제 오늘은 가장 큰 뉴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수십억 인출. 이게 뭔 소식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천대유 이렇게 딱 검색하면은, 오직에 걸린 인물들이 많죠. 김순환 전 검찰총장, 꼬였고요. 그 다음에 하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이 대법관이 권순일이 이자인 것 같은데, 이자가 여기 지금 이제 이재명 형 깜빵 보내는 거 여기 관련된 그 사건을, 물론 대법관은 이제 여러 명이서 했죠. 또 이게 합의심으로 했는데, 이제 이분이 뭐 설득하고 다녔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5대 7로인가 해가지고 무죄 판결. 이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이 있어서 5대 5로 되어졌는데, 자기가 무죄 취지로 이렇게 하고, 무죄 취지로 하면은 대법원 원장은 다수 의견에 보통 따라가게 됐으니까 다수 의견으로 가진 거죠. 그거 이제 1,500만원, 이게 너무 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뭐, 지금 대법관들은 뭐 수억 합니다. 수억 하는데 1,500만원, 여기 지금 신빙 로스쿨 나오는 애들도 요 좀 실력 좋은 애들은 월 1,000이나 1,500씩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갔다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뭣도 안 했죠. 등록도 안 했다라는 거죠. 등록도 안 했고, 그러니까 보너스법 위반이죠. 이 친구도 좀 뭐 조사 하다 보면은 깜빵 갈 수도 있고, 여기 1,500만원이 뭐 푼돈인지 아니면은 좀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계속 뭐 조사했는데 뭐 나온 게 없다. 계속 뭉개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재명 하천대유 뭐 방지법 만들겠다고 뭐 했다고 그러네요. 대법관 고문에게 뭐 이렇게 다 맡겼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천대유 수십억 인출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계좌 추적도,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부동산 회사 보면 알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정도 이상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면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요 자금만 이렇게 추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FIU죠. 이 FIU가 보통 국세청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경찰청한테도 통보를 해주고요. 검찰청한테도 통보를 해주고요. 감사원한테도 통보를 해주고요. 금감원한테도 통보를 해주고요. 심지어는 민간에 있는 그 보험사들한테도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사고 같은 경우 뭐 A 뭐 일당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뭐 또 수십 군데에게 1년, 2년, 3년 간격으로 막 보험금을 청구를 해.
뭔가 이상하잖아요. FIU는 그걸 다 알게 있겠죠. 그래서 FIU가 금융정보분석원이 굉장히 여러 국가기관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야, 이것도 지금 이제 경찰청한테 통보해줬는데 경찰청은 알면서도 5개월, 6개월을 뭉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라 뭉갰는지 실력이 안 돼서 뭉갰는지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지켜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 계속 뭐 뭉갰다는 소식문 유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천대유 뜻이 또 뭐 재밌어요. 화천대유 뜻도 봐보시면 화천대유 뜻 해가지고 이게 뭐 64개 중에서 뭐 가장 좋은 뜻이 뭐 있다고 그러네요. 주역에서 화천대유가 뭐 하여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요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뭐 대박 터뜨리고 이게 권력하고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이런 거죠. 나는 10원이 아니라 이런 한 푼 땡전 한 푼 안 받았다.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장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 친구는 이재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론 하나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그 시장이었을 때 성남시장에서 사인까지 했죠. 그리고 이 돈이 화천대유로 또 화천대유 위에 뭐 여러 회사로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천억 가까이 저 금액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 4천억 가까이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배당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수십억 이제 현금 인출됐다고 했죠. 그러면 왜 현금을 인출을 했을까? 수십억을 현금 인출했을 때 이 수십억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도와줬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이 사업을 국민의힘이 했다고 그 냄새 맡은 그 인간들한테도 콩고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도와주고 뭐 했을 만한 검사, 전직 검찰, 검사장들 뭐 주고 특검도 나왔죠. 특검 거기 거기 아들들도 뭐 이거 채용되어져 있고 그게 복잡하네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많이 해준 것은 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대법관부터 검찰까지, 검찰청장까지, 그 다음에 특검까지 그냥 다 기름칠을 한 거라고 일단 저는 이제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 이제 드렸죠. 여기가 10원도 1원도 안 받아갔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원도 안 받아갔겠죠. 근데 그 돈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아마도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재명이가 사적으로는 단 1원 한 장, 10원 한 장 안 썼을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의 7, 80%, 90%는 대부분은 이재명을 위해서 썼을 거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겠죠. 그게 뭐겠어요? 아마 그 성남시장 했을 때 그 돈 빼돌려서 그 경기도지사 하는데 선거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것도 일부는 나중에 내가 대선할 때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좀 이렇게 꼽을차 두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했죠. 김영삼 대통령도 차떼기로 와서 이렇게 해서 김영삼 본인은 한 푼도 안 받았죠. 김대중도 그랬을 거고요.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기관장들 또는 그 국회의원들 선거가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선거비는, 법정 선거비는 기관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시의원에 따라서 시의원은 한 3, 4천만 원, 국회의원 한 1억인가 2억 된가요? 기관장도 1억인가 2, 3억 되겠죠? 그 이상 선거 자금을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돈만 썼다가는 내가 떨어져. 그래서 몰래, 선거원도 실질적으로는 16명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류상 신고는 16명 하고,
실제는 한 수백 명 선거원을 선거 운동원을 동원해 내겠죠. 그리고 그 선거 운동원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 선거 운동원에 밥값도 줘야지. 예, 그 다음에 인건비도 또 현금으로 또 찔러줘야지.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1톤 트럭 광고물 들고 뿌리고 광고물 찌라시 뿌리고 이런 돈만 해도 수백억이 이렇게 수십억 이제 기관장애가 규모가 작으면 수십억, 수억. 예를 들어 군수 같으면 수억, 수십억. 시장 같으면 수십억.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으면 수백억, 수십억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백억에 수천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돈을 아마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거자면 항상 기관장에 있어서 선거를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도 요 선거 자금을 수백억 수천억씩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사 내용 한번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경찰이 금융정보부서원 FIU로부터 화천대 이후 자산관리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담긴 금융자료를 바꿔서 법인 대표 및 대한 계좌 추적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융범죄 내사 단계에서 계좌 통신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구현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인데 경찰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진상규명 의지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경찰은 지방청 산하 수사본부가 아닌 일선진흥팀의 사건을 맡겨 사실상 수사 뭉개기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요.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화천대유 법인계좌 및 임원계좌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FIU 통보 이후 5개월 동안의 내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적인 영장 신청이나 이 대표의 은행 계좌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이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내역을 확인할 만한 수사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죠. 경찰이 아예 수사하려고 하는 거죠. 요 경찰도 봐보면 뭘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작위에 의한 뭐죠? 직무유기죄죠. 직무유기죄로 이 친구들도 다 깜빵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뭉개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4월 FIU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적시된 금융 자료를 경찰청에 보냈는데요. 특히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화천대유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된 정황도 포착된데요.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고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배당했고요.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놔두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선 서해의 수사를 맡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한 경찰 관계자는 명백하게 수사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고요. 특히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경찰은 화천대유 특혜 시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용산서 관계자는 특혜 시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 정치권 등 제3자에게도 자금 도달 여부, 이지사 및 측근 관련성 확인식을 수사를 확장할 의지가 없다 방증한 것이고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진흥팀에는 7명의 수사관반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에야 용산서에서 자금 추적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맡고 실체적인 진실규명 수사가 있을 경우 이 같은 사안이라면 특수부에 배당하고 특수청 전문검사가 금융계좌 전문 추적 전문수사관이 달라붙어 메모 전문을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경찰은 수사를 안 하려고 그냥 보통 이 정도 규모면 경찰청에서 규모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용산서로 이 상안에 있는 애에서 배당해가지고 직원 7명도 안 되는 데다 배당하고 다른 사건들을 수사를 못하게 그런 거의 뭉개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또 여기 지금 현재 검찰에 지금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가 할 것 같은데 이 검찰 수사도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검찰청의 청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공수처라든지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수사를 안 하고 뭉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을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의 대통령 후보 지금 이낙연이나 추미애가 야, 너 깨끗하지 않냐? 너 깨끗하는데 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있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찔벅찔벅 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특검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드네요.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자 어쨌든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국민이 지금 4년, 5년 가까이 내내 부동산 때문에 열받아 죽을 판국인데, 이 또 더 높은 인간들이 이 부동산으로 또 장난쳤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수천억, 수백억 빼먹고 국민들한테는 또 수천억, 수백억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불만 폭발 직전이다 라고 해서 이게 쉽게 좀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기자들이 이것을 또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엄청나게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지나면 그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전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이 당시에 이 일을 추진했던 그 실무자들이 지금 계속 핸드폰 끄고 잠적하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 끄고 잠적해도 그 사람이 뭐 얼마 정도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숨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뭐 기자들이 다 잡아내지 않을까. 요즘 또 여러 사람들이 잡아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면 계속해서 화천대유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